실제로 노후 사용비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2, 30만 원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때 참 연금 관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 가끔씩 내가 이렇게 운용하는 것들을 아예 AI한테 또는 로봇에게 맡겨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서비스를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AI 퀀텍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 AI 퀀텍의 대표이사 최용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I가 정말 난리인데요. AI 회사를 직접 꾸려가시는 입장에서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AI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사람들 인식이 이제 조금씩 다르죠.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요. 챗GPT나 제미나이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AI를 접하게 되셔서 예전과는 다르게 AI 믿을 수 없어요 막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좀 더 편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저변이 넓어진 만큼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게 금융이랑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로보 어드바이스 서비스니까요.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에 대한 얘기도 할 거지만 연금 책들이 대부분 직접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을 하는 상품들이 출시가 되니 직접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것도 대안입니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되게 파워풀하고 강력한 하나의 또 선택지가 더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올해부터 퇴직연금 쪽에서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한 퀀트를 다루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총집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에는요. 과거 이력이 대략 어떻게 되세요? 저는 2000년도 초반에 HTS 룸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형태로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 형태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툴을 찾게 됐고요. 그 툴을 국내에서 2000년도 초반에 블래시넷이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나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라는 게 투자의 시작이었고요. 시작이 아예 진짜 퀀트셨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툴이 할 수 있는 한도가 무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나 해외 책들을 되게 많이 보는 일들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툴을 펀드 매니저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 거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트레이딩을 접근하는가에 대한 형태가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이렇게 접근하네, 저런 사람은 저렇게 접근하네를 이제 코드화하는 형태들이 최초에는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이고요. 그런 식이 이제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형태들의 전략을 만들었던 것들을 HTS에서 이제 화면으로 녹여내는 작업들을 좀 했었고요. 퀀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실제 트레이딩 업계로 진출을 했었고요. 풀업 트레이더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 형태를 좀 하다가 회사를 접고 한 2, 3년 정도 개인 트레이딩을 좀 했었고요. 와, 되게 놀라운 이력이신데요. 개인 트레이딩을 이제 어느 정도 했을 때 2016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아시다시피 알파고랑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갑자기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단어가 엄청 급부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태가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구조인데 그런 시스템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던 분들이랑 의견 투합을 해서 만든 게 이제 퀀텍이라는 회사입니다. AI가 있기 이전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한 번의 또 흐름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거는 진짜 전설처럼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는 많이 흘러 AI가 거의 대표적인 글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시장도 이제 좀 늦게 커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이 로보 어드바이저 사람들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어떤 형태들을 해볼 수 있는 상태까지는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AI가 워낙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챗 GPT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자료 찾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요. 투자시키면 될 것 같은데 나보다 얘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뭘 시켜도 잘할 것 같으니 이렇게 정보가 많으니 해석도 잘하니 그러면 투자에 뭔가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연한 상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막상 이렇게 현실화되어 가지고 우리 앞에 막 보여주는 게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두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LLM에서의 형태랑 지금 투자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조금은 다르고요. AI라는 어떤 형태를 사용하면 훨씬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색하거나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런 쪽에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시작 자체가 이 데이터를 다루시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거쳐 지금은 AI 퀀텍의 대표님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셨는데요. 근데 이번에 연금 관련된 책을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AI 책이 아닌 또는 시스템 트레이딩 책이 아닌 연금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2023년도에 그 로보더리어 테스트베드에서 퇴직연금 전략을 이제 검증을 할 거니까 그때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이제 참여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퇴직연금 지금 우리가 직접 주문을 내고 직접 다 운용을 하잖아요. DB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런 거를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굴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로보더바이저 테스트베드는 실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전에 로보더바이저를 통한 비대면 개인연금 서비스는 제공을 가능한 형태였어요.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만 로보더바이저 가능을 하면 실제 가입자가 건드릴 수 없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연금에 대해서 로보더바이저 서비스를 두 개 다 할 수 있다라는 형태가 이제 마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2023년 말 정도부터 이제 이 로보더바이저를 활용한 연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책을 쓰기 위해서 주변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금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고, 또 하나는 이제 세액공제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는 거 아니야? 뭐 이 형태가 되다 보니까 책의 구조를 완전히 다 바꾸는 형태가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권으로 끝내는 연금 포트폴리오라고 아예 기초부터 포트폴리오의 끝단까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라는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적인 용어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일단은 제가 직접 하시겠다 그러면 자산 배분이 연금에 도움이 돼요 라는 얘기가 키워드처럼 하고 싶은 거고요. 그것도 복잡하시면 일단은 책을 읽어서 자산 배분이 어떻게 동작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상품이 있으니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기회가 열렸습니다 라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AI가 발달되었으니 이걸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에 이용을 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거를 어디 운영하면 좋을까 봤더니 연금이 좋은데, 그래서 이걸 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AI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연금을 모르더라.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을 먼저 지금 알려야 되겠다라고 된 거군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책을 쓸 때 연금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형태도 좋지만 이 로보드바이저를 통한 연금의 관리도 가능해지는 상품들이 나오니 이런 거에 집중을 해보시면 직접 투자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또 하나의 대책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연금에 대한 저변을 넓히시기 위해서 또 이런 책을 쓰신 거군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많아지면 또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주고 계신 서비스들도 자연스럽게 또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 깨우치고 운용에 대한 것을 좀 더 깨우치고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이해까지 넓어진다면 이 책의 목표는 달성이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매월 리밸런싱을 하다 아니면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계속 챙겨야 되는 형태들이 쉽지가 않으니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그런 걸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런 형태가 아닌 분들은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또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융 환경에서요, 옛날과 달리 직업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용을 해주시는 곳과 세일즈를 하는 곳과 교육을 해주는 곳과 마케팅을 해주는 곳과 이런 곳들도 점점 세분화되고 역할이 엄청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한 3천만 명 이렇게 되는 날을 꿈꾸며 시장에서 좋은 연금 운용을 위한 상품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런 걸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박구미 TV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나 아니면 제가 몰랐던 얘기들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연금 아무리 많이 얘기하더라도 여전히 한 10명 중에 2명만 알고 8명은 모르거나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약간 이렇게 붕 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용에 대한 것은 항상 어느 곳에서 잘 해결이 되어줘야 저 같은 사람들이 귀찮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이 로보 어드바이저로 운용이 되는 그 시장이 확 크게 열리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원론적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연금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노후를 좀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거잖아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의 3층 구조를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박구미 TV에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듯이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가장 정석적이고 개인적으로는 확률이 제일 높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는 박구미 TV에서 설명을 워낙 잘해주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준비를 했던 건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은퇴생활비라는 형태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해야지만 내가 좀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책 전반부를 다 정리를 한 자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까지 은퇴 생활을 한다. 저 90세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데이터를 보시면 2065년에서 2070년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약 90세라고 추정이 된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기 추정하는 것처럼 2024년 9월 달에 정부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나이가 60세에서 1969년 이후부터는 이제 65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65세부터 기대수명이라고 얘기하는 90세까지 25년의 은퇴 생활을 할 때 얼만큼이 필요한가라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보자. 나는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하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정보 시스템에서 근로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 그 중간값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의 소득의 평균이 얼마냐라고 얘기한 자료고요. 그 자료가 지금 보면 345만 2천 원이 국내에서의 중위소득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금액을 말씀해 주시니까 딱 와닿네요. 345만 원이 딱 중간이다 라고 네, 생각할 수 있네요. 어차피 저것 자체도 다 가정일 수밖에 없지만 연금이라는 것들 준비할 때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네, 혹은 이 정도면 나도 어렵겠네 라는 형태를 수치화돼서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게 이 책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가정입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월급이 적을 거고 나중에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월급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345만 2천 원 정도를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은퇴 생활비를 월 300만 원을 목표로 준비하는 개념일까요? 이 은퇴 생활비는 제가 임의적으로 적은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노후보장 패널이라는 걸 2년마다 한 번씩 적정한 노후 생활비는 얼마인가 라는 것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2024년도에 이제 10차 조사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는 192만 원, 부부 같은 경우는 297만 원 정도가 이제 적정 생활비로 필요해요 라고 조사가 된 거라 2025년은 한 300만 원 정도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노후 생활비의 월 비용 이지 않을까라고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 300을 만들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을 하면 은퇴 생활비가 월에 300이 필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12개월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5세부터 90세까지 갈 거니까 곱하기 25년을 하면 나오는 금액이 9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러프하게 머릿속에 9억 원이라는 돈을 목표 금액처럼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9억 원인 거고요. 미래에도 그 정도의 비용을 계속 쓰려면 흔히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을 좀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9억 원 정도가 필요한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 9억 원은 물가 상승률이 보통 20년 평균 정도를 계산하면 한 2.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00만 원이라는 게 30년 뒤에 2.5%씩만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692만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용을 설명하시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일단은 배제하고 30년 뒤에 692만 원은 현재에서 300만 원의 돈의 가치랑 동일한 거거든요. 300만 원으로 짜장면을 100그릇 사 먹을 수 있으면 30년 뒤에도 692만 원은 짜장면 100그릇을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가치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은퇴생활비로 월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걸 가지고 저희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이 3층 시스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박구미 TV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면 9% 정도가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 형태를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한 372만 원 정도가 1년에 납세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형태가 나중에 저희가 받고자 하는 노후생활비 월 300만 원 정도의 어느 정도를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이제 나온 걸 보면 국민연금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라는 게 미래의 명목 수익률의 42% 정도로 향후적으로는 커버를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42%가 어떻게 나왔나를 보면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벗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분다라는 얘기는 국민연금은 이제 18살부터 60세까지 붙잖아요. 그러면 그냥 20살부터 60세까지 무조건 쭉 다 버야지만 가능한 비율이 되는 건데요. 저희도 알다시피 20대 후반 정도가 돼서야 첫 번째 직장을 갖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직장을 이직을 하거나 이러면서 1, 2년 쉰다고 치면 그냥 일상적으로 딱 평가를 할 땐 30년 정도가 국민연금을 불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좀 평가를 제가 하고요. 30년 동안 이제 붙는다라고 얘기하면 97만 원 정도를 상후적으로 65세 때부터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후에 3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사실 100 조금 안 되는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커버되는 정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예상으로는 한 35%에서 45% 사이 정도가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것만 보면요, 저희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돈의 35에서 40 정도가 커버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는 것도 진짜 필요하겠네요. 네, 일단 회사를 다니면 그 정도는 정부에서 준비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퇴직연금도 결국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매년 연봉의 한 달치 정도가 계속 퇴직연금으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4% 정도가 연환산 수익률이 나온다면 요것으로만도 한 30% 정도가 준비가 되거든요. 4%라는 아주 보수적인 수익률을 적용을 했을 때 이 소득 필요한 걸 대체해 주는 게 34% 정도까지 올라가지네요. 저 4%는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300만 원이 뒤에선 692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서 저 4%에는 물가 상승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6.5%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는 내줘야 물가 감안하고도 저 정도가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실까봐 각각의 연수익률이라는 표현에는 다 빨간색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저기에 2.5%씩을 더하시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모아가지고 퇴직연금도 저 정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도록 쌓였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합니다. 개인연금을 설명을 드리면 두 개를 합쳤을 때 70% 정도가 준비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개인연금에서 보충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30년 납입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30년을 납입을 하면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퇴직연금보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개인연금보다는 공격적인 투자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4% 정도의 연수익률을 퇴직연금에서 잡고 있는 거고요. 개인연금은 좀 더 공격적인 형태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5% 정도를 잡고 계산을 하면 월에 20만 원 정도씩만 꾸준하게 적립을 하신다면 30% 정도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월 20만 원으로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20만 원은 30년 동안 적립을 하시고 10년은 거치를 하셔야 돼요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게 싫으시면 30만 원은 그냥 30년 동안 적립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형태가 되면 은퇴생활비의 30% 정도가 커버가 가능합니다. 두려워하시는 것들을 진짜로 수치로는 이래요 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만든 자료고요. 어차피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자연스럽게 적립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신경을 어느 정도 써가지고 실질 수익률 4% 정도만 만드신다면 70%가 커버가 되는 거고 나머지 30%를 개인연금으로 커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30년 정도만 납입을 생각을 하신다면 30만 원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무 연금을 준비하시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그냥 되네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만 잘 챙겨도 사실 퇴직연금처럼 막 중도 정산하거나 이직할 때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걔네들만 잘 챙겨도 70% 정도가 채워지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엔 조금 부족하니까 계좌를 하나 트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 20만 원 정도씩만 넣으면 저게 다 커버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노후생활비 300 필요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살아야 돼요. 30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9억 원이라는 단어를 딱 던지는 순간은 나 답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렇게 이제 좀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몇백만 원씩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 아니고요. 기간이라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준비해야 되는 금액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태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600 정도만 만약에 채우신다면 그때는 훨씬 대단한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부족한 게 아니군요. 이게 시간의 힘을 빌렸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그 엄청난 돈 다 해결된다는 거를 엄청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투자를 어디 가서 막 강조할 때요. 여러분 노후에 필요한 돈 계산해 볼까요? 나는 한 달에 300만 원 있어야 돼.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몇 살에서 살 것 같아요? 뭐 40년 1곱 하면 15억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1억도 없는데 무슨 10억이냐? 결국 노후 준비하면 안 된다. 지금을 즐기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국민연금 열심히 회사 다니는 동안 자동으로 쌓이고 퇴직연금도 열심히 회사 다니는 동안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체해 주잖아요. 열심히 회사에서 넣어주니까 한쪽에 쌓이고 있고 그 말고 연금 저축 열어가지고 이제 한 달에 진짜 2,3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넣으면서 요새 젊은 친구들 좀 이직을 할 때 보통 퇴직금이 2,000 이 정도 많아 보이더라고요. 요걸로 이제 운용하자고 하니 이게 아직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근데 어차피 지금 2천만 원이라도 계속 쉬실 건 아니고 분명히 뭐 다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또 퇴직연금은 추가적으로 계속 쌓이는 거라 그것들은 지켜야 되는 자산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실질 수익률 4% 5%가 유가상승률이 포함을 하면 6.5%에서 한 7.5% 정도 수익률이 필요한 건데요. 이게 박구미 TV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수익률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지고 가신다면 저 형태가 너무 높거나 이런 형태의 수익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뭔가 평생 예금만 해 오셨던 분들은 요걸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돈이 불어나는 과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2%나 뭐 3% 정도의 수익률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잘 안 그려지지만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않고 물가 포함해가지고 한 6, 7 정도로 하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노후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산 배분에 대한 공부와 믿음과 그거를 열심히 실천하는 노력 딱 그게 지금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예적금으로도 가능했던 게 물가 상승도 훨씬 많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적금으로도 충분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오랫동안 굉장히 사랑받아왔던 금융 상품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워낙 낮아졌잖아요. 예적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원금이 보장되고 무조건 절대적인 금액으로만 바라본다면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잖아요. 은행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 그런 형태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 2.5% 정도 나오거든요. 은행 이자율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뭐 세금 일부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가 안 되면 돈은 절대적으로는 커질지 모르겠지만 실제 돈의 가치는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커진다고 속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커진 거군.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군.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할 때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짜장면 가격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의 평균은 한 4,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균 가격은 한 7,500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년 동안 한 65%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를 연한산으로 바꾸면 한 5%가 되거든요. 예적금을 했을 때 5%가 안 나오면 어떻게 보면 짜장면으로만 본다면 커버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짜장면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4,500원을 제가 예적금에 넣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은 은행 이자율이 5%는 안 됐었잖아요. 10년 뒤에 돈을 찾을 때 절대 금액으로는 4,500원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7,500원은 안 되고 나는 10년 뒤에 돈을 받았을 때 결국은 짜장면을 못 사 먹는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금액이 커지니까 내 돈이 지켜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근데 뭐 짜장면은 좀 더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았던 상품이고요. 그것들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5%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그 형태는 예적금에서 3%가 안 되면 절대적인 금액은 커지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의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과격하게 3% 정도는 받아야 그냥 똔똔이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적립을 하는데 이런 원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간다면 적립금만 그냥 쌓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투자를 해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제 미래에 보게 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는 좀 많이 받긴 하겠죠. 근데 그게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라는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커졌다고 느끼지만 커진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에서 5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퇴직연금에서 원리금 보장형이라는 형태의 가입자가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실적 배당형이라고 하는 가입자가 한 10% 정도 되는데 5년 평균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2.49%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평균으로 얘기했던 물가상승률 2.5%에도 못 미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가만히 있는 거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렇다고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실적 배당의 상품은 이거보다 좀 높아서 한 4.7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퇴직연금 쪽에서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투자하지 않으면 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연금에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진짜 모든 통계치가 다 놀랍습니다. 이 퇴직연금 그렇게 커지고 있는데도요. 와, 진짜 90%가 투자를 하지 않는군요. 그렇기도 하고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듯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 53만 계좌 정도가 퇴직금을 받는데 그 중에 실제로 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은 10%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쌓아놓지 않으시고 왜 일시금을 받아가시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일시금의 평균 금액은 1,64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직하시면서 계속 찾아서 쓰시는 거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을 보면 한 1억 4천 정도가 되시거든요. 그분들은 이거는 연금으로서 실질적으로 받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적어 보이더라도 계속 준비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 퇴직연금이 진짜 퇴직연금으로서의 파워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이 모아두면 자연스럽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테니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준비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실적 배당 상품을 쓰시면은 다른 것들보다 좀 더 유리하게 준비가 되겠죠. 연금에 대한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는 화면인 것 같은데요. 여기 대해서는 추가 또 설명이 또 필요할까요? 지금 저기서 보시면 가운데 컬럼이랑 오른쪽 컬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가운데 컬럼은 은퇴 생활비를 받을 때부터는 나는 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관점이 아니고 보수적으로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만 커버를 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30년이라는 납입을 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 10년 정도의 거치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저렇게 계산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준비했던 것처럼 그대로 준비를 하면서 생활비를 쓸 거야 라는 얘기로 한다면 거치 기간이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은퇴했을 때 내가 투자를 할 거냐 투자를 안 할 거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퇴했을 때 향후적으로 어떤 안 좋은 시장 환경을 만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뒷단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단은 그거랑 상관없이 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라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두 사이의 어느 구간이 보통 분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 그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게 대표님께서 데이터로 모든 걸 설명해 주시니까요. 더 귀에 탁탁 꽂히는 것 같습니다. 저 장표의 키는 뭐냐면 되게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벌써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연금을 건드리지만 않으신다면 실제로 노후생활비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 2, 30만 원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라는 게 키입니다. 와, 2, 30만 원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노후. 그 대신에 일정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장기간 수익률 정도는 가지는 형태의 실적 배당 상품들을 가입하실 필요는 있어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